이게 뭐냐고요? 바로 요끼입니다.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요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남편한테 해주려고요. 레시피를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싶었어요. 감자 삶고, 계란 넣고, 감자전분 듬뿍, 소금, 후추 넣고 섞어줍니다. 반죽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면 이제 조금씩 떼어서 요끼를 빚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완성! 물에다 삶아주고 버터에 구워줍니다. 벌써 맛있겠죠? 이제 크림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팬에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고 달달하게 볶아줍니다. 베이컨도 볶아주고요. 휘핑크림과 치즈를 넣어주면 크림 소스는 완성이에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둔 요끼 넣어주면 드디어 완성! 제가 요끼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목표를 정해버렸어요. 다음은 빵입니다. 지금 무인양품에 왜 왔냐고요? 옷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빵 만들기 위한 도구 사러 왔어요. 잼 스푼이랑 뜰채랑 볼을 샀어요. 온 김에 다른 주방용품들도 쭉 둘러봤는데요. 예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세일할 때 꼭 다시 와야겠어요. 여기는 베이킹 재료 전문점인 B&C 마켓 성수점이에요. 사실 처음 빵을 만들다 보니 재료를 어디서 사야 할지부터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좋더라고요. 포장 재료부터 각종 가루, 다양한 버터 종류들까지 공간별로 정말 깔끔하게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초보자도 쇼핑하기 정말 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충동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바로 이 피낭시에 틀이에요. 요즘 통통한 뚱낭시에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이틀로 한번 사봤습니다. 벌써부터 귀여운 금괴 모양 빵이 나올 생각에 두근거리네요. 그리고 이건 클래식이죠. 파운드 케이크 틀도 하나 장만했고요. 이제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베이킹의 가장 기본 박력분이고요. 진한 초코 맛을 더해줄 코코아 파우더랑 다크 커버처 초콜릿도 사왔어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위한 견과류 피칸이랑 아몬드 가루도 사왔고요. 일회용 짤주머니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버터인데요. 그냥 일반 버터랑 풍미가 훨씬 깊다는 숙성 버터를 둘 다 사와봤어요. 맛이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킹의 기본인 전자저울도 잊지 않고 샀습니다. 이젠 정말 매일 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베이킹은 완전 처음이라 일단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려왔어요. 독학으로 한번 시작해보려고요. 이 책에 보니까 필요한 재료 그램수부터 과정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볼 빵은 바로 피낭시에입니다. 피낭시에를 만들어 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베르누아제트. 우리말로는 헤이즐넛 버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쉽게 말해 버터를 갈색빛이 돌 때까지 데워서 고소한 견과류 향을 내는 거래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풍미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서 책에서 본 대로 일반 버터가 아닌 숙성 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버터가 식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계란 흰자를 풀어줄 건데요.
흰자를 그냥 젓는 것보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면 알끈이라고 하죠. 그게 잘 풀린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설탕과 꿀을 넣어 단맛을 더해줄게요. 그런데 레시피를 보니까 와, 생각보다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소금 약간 한 요 정도? 뭐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약간 요 세트하고 그 다음에 꿀 10g 꿀 10g 베이킹을 해보니까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처럼 1g 1g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오, 딱 맞췄어. 쉐킷. 이제 재료들을 섞어줄게요. 이제 아몬드 가루랑 박력분을 체에 걸러줄 건데요. 사실 저도 이 과정을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빵을 만들 때 덩어리 짓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잼 스푼은 무인양품 건데 은근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가루들을 섞어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팔이 아프더라고요. 베이킹이 은근한 근력 운동인 것 같아요.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나 성공한 것 같아. 좀 전까지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냄새 하나에 성공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베이킹의 매력인 건가? 이제 완성된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줄 건데요. 컵에 짤주머니를 이렇게 쏙 넣으면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반죽을 깔끔하게 담을 수 있어요. 이제 냉장고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키겠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하면서 휴지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휴지란 반죽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두어서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초코 피낭시에도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 맛이 별로라서 조리 과정은 가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틀에 버터를 발라줄 시간이에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버터를 바르기 전에 틀부터 오븐에 데웠어야 했어요. 역시 초보 티가 나죠? 이제 틀에 반죽을 이쁘게 짜줄 건데요. 원래는 하나하나 그램수를 정확히 재가면서 짜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때부터 슬슬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짰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모양이 영 별로죠? 저도 이땐 이거 망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븐에 넣고 구우니까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제법 그럴싸하게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짠! 제 첫 베이커리 어때 보이나요? 어때? 밑에는 좀 탔어. 맛있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역시 남편이 최고네요. 남편의 칭찬에 힘입어 두 번째 베이커리는 초코 테린느입니다. 테린느는 직사각형 틀에 넣어 굳힌 아주 꾸덕하고 진한 디저트 케이크입니다. 이번 초코 테린느 레시피는 유튜브 진영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정말 쉽고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저 같은 초보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리 과정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코 피낭시의 실패와는 다르게 이번 초코 테린느는 비주얼부터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칼을 불에 달궈서 잘라주니까 부드럽게 썰리더라고요. 대박이야. 완전 잘 잘려.
이 초코 테리느의 가장 큰 매력은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따뜻할 때 바로 먹으면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고 냉장고에 차갑게 굳혀서 먹으면 진짜 꾸덕한 고급 브라우니 맛이 납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베이킹이 끝났습니다. 요리를 잘 하지 못해서 늘 멀게만 느껴졌던 베이킹이었는데요. 막상 도전을 해보니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서 뿌듯하더라고요.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